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네요. 네, 지난번 유튜브 영상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영상을 진행했던 더하락의 배우진 대표입니다. 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남성 자기시장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튜브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요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요 세 가지를 지나서 저희가 2회차 때는 오늘 영상 촬영,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번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상인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유튜브 관련된 강의에서는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추석 전에 유튜브 강의가 끝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질문하시고 싶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영상 촬영,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하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회차 영상 촬영, 유튜브 영상 촬영 스마트폰으로 쉽게 하기의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남성 자기시장 온라인 플랫폼 상인 교육이고 강사는 더하락 저 배우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서부터 온라인 몰 운영을 하면서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지내면서 지금의 홍보 마케팅 회사 더와락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SNS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SNS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베터뷰를 검색하시면 쉽게 저랑 팔로우를 맺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세상의 모든 것을 인터뷰하다라는 주제로 베터뷰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로는 저희 회사인 더하락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느냐 컨텐츠들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스마트폰을 쥐고서 같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다 앞에 스마트폰 보이시죠? 가지고 계시죠? 네, 손으로 짚고서 핸드폰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혹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영상 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만 멈춰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이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한다는 건 저희 꿈도 못 꿨죠. 근데 현재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한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비싸고 값비싼 그런 장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일 수도 있고 가장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단한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나중에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짚고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기초적인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리드, 격자 무늬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카메라에 설정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설정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에 대한 구도나 사람에 대한 위치 설정,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배경 설정 이런 부분들이 위치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기초적인 설정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촬영 비율에 대한 설정입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세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유튜브는 사람의 시각적으로 와이드하게 더 볼 수 있는 건 가로 형태의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로의 영상보다는 가로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튜브 비율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설정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1대1, 뭐 3대2, 16대9 정도의 비율이 각각 나눠져 있을 텐데요. 이 비율 설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영상이 얼만큼 어떠한 크기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정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과 동시에 촬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람을 찍거나 어느 정도로 배경을 위치에 두거나 하는 구도적인 부분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비디오 녹화 버전 설정인데요.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 모르고 지나치시다가 나중에 화질이 좀 낮아서 좀 영상이 스마트폰으로 못 찍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요거 설정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딱 설정만 하시고 촬영을 하신다면 금방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튜브 촬영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들고 언제 어디서든 촬영을 하셔도 괜찮아요.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촬영할 때 장비들을 좀 보조 장비들을 활용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촬영에 필요한 보조 장비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 아마추어 분들이 영상 촬영하셨을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 보조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알고 가야 되는 영상 촬영할 때 중요할 수 있는 그 초상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촬영은 어떤 촬영일까? 혹은 이 초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이 우리한테 맞는 촬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촬영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3회차 강의에서는 저희가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 편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어플을 다운받아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저랑 같이 편집을 하실 수 있는지 그 편집 어플에 대한 종류를 한 4-5가지 정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미리 한번 보셨다가 괜찮으신 어플을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 궁금하신 것들은 다음 강의 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 2시간 동안 이제 풀로 촬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 촬영할 때는 중복되는 말들이나 아니면은 중간중간 뭔가 화면 전환을 하거나 이럴 때 멈춰지는 컷 편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컷 편집을 해서 올릴 때는 2시간 분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꼭꼭 필요한 부분만 딱 모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고 좋은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2회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회차 때는 조금
만나 뵙고 얼굴을 뵙고 같이 우리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보면서 영상 그 설정을 해보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상인분들도 지금 이제 추석 전이기도 해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10월 중순까지인가요? 지금 계속 그 4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교육을 받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영상으로 하는 만큼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유튜브 촬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유튜브다. 지금 가지고 계신 손에 들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어요. 어, 옆에 보시면 이미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진이고 영상이고 다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가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만 잘 하신다면 정말 짧은 10초짜리 짧은 영상에서부터 10분 이상 30분 이상의 영상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미 들고 계시니까 요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 상인분들이 이거를 지금 사장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아니 스마트폰으로 다 하긴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막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막 설치물도 있고 카메라로 막 촬영을 하던데 아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나 잘도 못 찍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은 오직 그 데드풀 존 윅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의 감독이 외국 영화 감독이 그 아이폰 스마트폰으로만 찍은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까지 영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광고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영상 보실 때 제가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이거는 애플 그 아이폰으로만 촬영한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한 광고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영상이 공개되고 정말 아이폰 한? 자,
이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제가 영상을 동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조금 깨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릴 때 댓글에 링크를 첨부하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영상을 찾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이거 링크를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되게 너무 잘 찍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뒷부분에서, 영상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도 나오니까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까지 촬영을 할 수 있구나. 이거는 각도와 여러 가지 부분만 만족이 된다면 그만큼 요즘 스마트폰은 화질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감독이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도나 뭐 그 뭐라죠 연출에 대한 부분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서 설정을 하고 들어간 거긴 하지만 우리 또한 열심히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촬영을 하면서 좀 실력이 늘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약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폰으로만 찍은 제가 지금 보통 이제 애플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나 이제 뭐 갤럭시, 삼성, LG 그런 핸드폰들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 아이폰으로 찍은 광고라고 하긴 하지만 삼성의 제품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화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드 상관없이 통신사나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의 영상까지는 찍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방법인데요. 그리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격자 무늬를 설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골목상권 상인분들 강의하고 이제 할 때 상인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들고 저랑 같이 한번 이 설정을 한번 해보셨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걸 설정을 하시면서 이 설정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디에 설정이 있는지 어떻게 설정하면 이게 조금 더 예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정이 되는지 나는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이거를 조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그 블로거 분들에 대해서 지금 URL을 넣어놨어요. 이 분들의 URL로 제가 들어가서 교육 시간 동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삼성이나 갤럭시 같은 그런 그 카메라의 설정 방법이랑 애플 그 아이폰의 설정 방법이랑 달라요. 근데 두 개 중에서 대표적인 핸드폰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두 가지 카메라가 있어요. 아이폰이 있고 여기 그 갤럭시가 있죠. 이 갤럭시 카메라 제가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자, 아이폰이 있으시고요. 여기 갤럭시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갤럭시에서 우선 격자 무늬를 하는 이분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갤럭시와 아이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기종 모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분은 노트 10 갤럭시 격자 켜기 설정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자, 이분은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저희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켜주시면 돼요.
켜주시면 그 상단이나 하단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보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설정의 방법인데요. 설정을 내려오시면 격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분 이렇게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 꺼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켜주시면 격자 무늬가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9개의 분할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하나, 둘, 그리고 여기 가로로 2줄 이렇게. 그러면 9칸이 나오죠? 이렇게 격자 무늬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도 격자 무늬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도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 이것도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죠? 홈 화면에서 이제 설정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 설정은 삭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설정 부분만 찾으신다고 한다면 다 모든 설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정을 들어가셔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설정에서 이 여러 가지 어플들 깔려 있는 것들 중에서 카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카메라라는 부분을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밑에 내려오시면 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 쭉쭉쭉쭉쭉 포맷도 있고요. 뭐 QR코드 스캔 다른 거 다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격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격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또 오른쪽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켜져 있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안 되어 있는 건 꺼져 있는 건데 지금 이 분도 꺼져 있죠. 요걸 다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도 갤럭시랑 똑같이 격자무늬 9개의 칸이 생겨납니다. 자, 요게 사진 촬영할 때 되게 거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요. 이거 되게 실성 같은 거고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왼쪽 건 아이폰, 오른쪽 거는 갤럭시.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 십자가 무늬와 오른쪽에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요거는 지금 정중앙 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무늬 이렇게 아이폰과 갤럭시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폰은 카메라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설정에서 아예 들어가는 거고요. 갤럭시는 카메라 들어가셔서 요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는 다를 수 있는데 요 톱니바퀴처럼 생긴 요거를 누르시면은 격자 무늬를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 URL을 한번 공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촬영 한번 보시면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그냥 애플,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랑 달라요. 애플이랑 삼성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서 진행을 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이 뭔지 기종을 잘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게 솔직히 좀 처음 찾아보시는 분들은 찾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사진 촬영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도 이거 설정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 격자무늬, 자, 사람을 만약에 촬영한다고 치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자 무늬가 있어요. 이 격자 무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저희 촬영할 때 거슬린다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해보시면 거슬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있으셨던 분들, 이미 있었던 분들도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이미 대부분은 거의 다 있으시긴 한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격자 무늬를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촬영 비율 설정인데요. 자, 네모나게 1대1 사이즈, 정사각형 사이즈는 1대1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16대 9 혹은 3대 2 혹은 4대 6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크기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정에 대해서는 보통 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와이드한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16대 9 설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영상 설정은 보통 기본적으로 아마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뭐 1대1, 뭐 3대2 뭐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도 영상으로 넘어갔을 때 16대 9로 딱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촬영을 하실 때는 무조건 가로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시각의 크기는 가로로 봤을 때보다 세로로 봤을 때 더 좁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로 봤을 때는 각이 한 120도 정도로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보일 수 있다고 하면 가로로는 145도 정도로 넓게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 조금 더 편안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고 혹은 또 더 많은 영상 구석구석을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영상인 것처럼요. 만약에 제가 영상을 세로로 촬영을 해서 요만큼의 부분만 보여진다라고 하면 너무 답답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TV 브라운관에 익숙해져 있고 영화관, 그 가로 형태의 화면에 영상을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로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로로 촬영하는 거를 더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세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로 촬영하는 걸 더 잘하셔서 세로 촬영하셔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하신다고 한다면 보통 영상 촬영을 하실 때 가로로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스마트폰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상인분들께서 상인분들께서 이렇게 가로로 찍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카메라는 항상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거나 아래에서 위로 찍어도 더 예쁘고 더 잘 조절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찍게 되면은 화면을 자꾸 보시려고 이렇게 숙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 카메라 렌즈가 위로 가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편하실 거예요, 이게 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모양 보이시죠? 제가 왜 여기에다 사람을 가운데에 이렇게 바닥에 발이 닿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다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사람 얼굴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다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짧아 보이고 굉장히 대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네모난 칸이 전체 사진의 전부라 액자라고 보시면 돼요. 액자라고 보았을 때, 와, 여기 맨 위에다가 머리를 얹고 다리를 이제 바닥에서 한참 떨어뜨려 놓은 여기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키가 너무 한 2m가 넘어가지고 2m가 넘어서 키를 좀 작게 찍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찍으시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의 키가 1m 50부터 뭐 40부터 뭐 90,
뭐 그 정도까지는 가니까 보통 2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키가 커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키가 커 보이고 싶으면 약간 이 카메라에 렌즈가 이렇게 있었을 때 렌즈의 형태가 좀 볼록 렌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왜냐? 자, 사람의 머리가 여기 가운데로 오면 가운데로 올수록 작아지겠죠. 얼굴이. 그럼 다리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옆모습을 이제 촬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이 위치의 사람처럼 이 위치의 사람처럼 머리가 한 3분의 2 지점, 머리가 한 3분의 2 지점, 그리고 가운데에 있든 옆에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정감을 위해서는 이 격자 무늬의 가운데 3분의 2 지점에 사람을 두고요. 사람 머리를 두고요. 그리고 몸은 이 정도 둡니다. 그래서 다리는 이 사람과 같이 바닥에 바짝 붙여서 촬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촬영을 할 때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다리 길어 보이게 한다고 앉아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절대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비율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몸통은 상의는 이만한데 다리가 이만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율이 커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사진 잘 나온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앉아서 찍었네 라고 바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시거나 영상 촬영하셨을 때 가장 좋은 그 촬영의 위치는 뭐냐? 제가 무언가를 촬영하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촬영하려고 할 때, 이 사람 앞에 정면에서 이 사람을 마주보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밑에서 앉아서 찍거나 위에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 찍듯이 찍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듯이 찍거나 하는 거는 비율에 맞지 않다. 비율이 이상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소에 무난하게 찍을 수 있는 건 동등하게 우리 서로 마주보는 입장에서 마주보는 위치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물이나 동물을 찍는다. 그럼 비교적 사물이나 동물은 아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래에 있을 때는 자,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강아지를 그릴까요? 강아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바닥이 여기 있는데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찍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네,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화면이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잘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그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강아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바닥이에요. 강아지들은 바닥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앉아서 카메라를 여기에다 두고 자, 이 강아지를 이렇게 정면에서 촬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 정면에서 촬영을 해줘야 강아지의 생생한 눈, 코, 입, 몸, 움직임들이 다 포착이 되실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버리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영상의 안정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이 되게 재미없어집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장면들을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야지 사람들이 저런 부분도 있었네, 저런 장면도 있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실 텐데 그 부분을 아예 삭제시켜 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해야 된다?
제가 무언가를 촬영을 할 때는 그 사물이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봤을 때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 그리고 가로로 촬영을 하고 렌즈는 위로 올라오게 촬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그 영상 설정하는 방법, 카메라는 저희가 아까 설정을 했죠. 이 영상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비디오 녹화 버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카메라, 그 스마트폰의 그 비디오 설정이 지금 저화질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 아까 들어갔었을 때 그 설정의 기능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으로 설정된 녹화 기능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4K로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정말 선명하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나을 것 같이. 좀 아이폰은 4K로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들이 되게 좋은 핸드폰들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될 때 되게 좋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꾸 경쟁을 하면서 이 통신사나 이제 통신사는 아니고요. 이 그 휴대폰 판매하는 삼성이나 이제 애플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그 카메라의 기능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의 기능이 점점 좋아져서 4K까지 또 가능한 그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마트폰에 더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담는 방법으로 좀 쉽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단 이거는 용량의 크기가 클 수 있어요. 화질이 좋거나 할 경우에는 왜 저희가 그 예전에는 DSLR 그 카메라 혹은 캠코더로만 촬영을 했었던 이유가 용량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영상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진 촬영 한 장의 사진 촬영은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의 프레임, 몇만 개의 프레임, 요만한 작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 거라고 보지만, 저희가 하는, 뭐라 그러죠? 영상은 계속해서 변하는 이 움직임들을 포착하는 것들을 계속 쏘아줘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용량이 클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화질이 더 좋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담기 위해서 더 화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용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용량의 크기가 클 수 있으니까 사진첩,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들 조금 정리를 하셔서 핸드폰의 용량을 좀 늘리신 다음에 이 설정을 바꾸시고 그 다음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미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나중에 촬영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예 저장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촬영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촬영이 안 된대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분명히 알림이 뜨거든요.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이나 영상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끔 너무 많은 어플들, 게임들, 핸드폰 게임을 다운받으셨을 경우에는 용량을 되게 많이 차지해요. 게임은 영상미를 보통 주잖아요. 그리고 혹은 유튜브나 카카오톡에서 여러 가지 그 이미 실행을 해놨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실행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좀 용량이 좀 남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방법은 용량이 원래 작은 핸드폰이다. 내 핸드폰은 원래 용량이 좀 작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던 사진들을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고 촬영한 사진을 바로바로 옮기셔가지고 아니면 바로바로 편집을 하셔가지고 올리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혹은 네이버 아이디나 메일 주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드라이브라고 이제 어플을 똑같이 다운받게 되면은 로그인만 하시면 거기에다 파일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그쪽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은 핸드폰의 용량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핸드폰에 촬영했던 사진을 지우거나 영상을 지우더라도
드라이브에는 복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로 다시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조금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갤럭시랑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아이폰은 4K, 뭐 720 HD, 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죄송합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비디오 녹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비디오 녹화 부분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뜹니다. 그 중에서 저는 나는 가장 고화질 부드러운 영상으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죠. 비디오 1분의 대략적인 크기. 자, 720 HD. 요거는 저장 공간을 좀 절약하면서 좀 작은 이제 해상도나 이제 녹화본을 촬영할 수 있는 거고요. 1080 HD. 그거는 이제 기본 설정.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장착될 수 있는 설정이고, 이 30, 이거는, 자, 여기 1080 HD, 60, 30과 60은 다르죠? 이건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미를 보여줄 수 있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K 24, 이거는 필름 스타일. 그리고 필름 스타일 말고 30, 요거는 고해상도. 근데 난 최고로 좋은 거 하겠다. 60프레임. 4K 요 60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고해상도의 부드러운 영상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꼭 이 4K 60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좀 고해상도의 부드러운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설정을 보시면 갤럭시 그 설정이에요. 삼성 노트북 설정인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카메라 설정 아까 아셨죠? 제가 뭐 톱니바퀴 거기 들어가나 톱니바퀴 요거 설정을 들어가시면 무조건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수평 안내선 이거 선택을 하시면은 그리드 그 격자 무늬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동영상 부분에 가시면 고급 녹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뭐 동영상 손떨림 보정 요거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 손떨림 이거 손 흔들림을 조금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뭐 자동 HDR 어둡거나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살릴 수 있는 거 설정해 주시고요. 대상 추적 AF 촬영 대상이 움직여도 카메라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초점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점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제 뒤에가 지금 여기 날렸죠. 여기 지금 잘 보이죠? 이것처럼 자 이렇게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까 갤럭시 말씀드렸던 격자무늬 요 안내선 설정해 주시고요. 이 위치 태그는 굳이 빼셔도 됩니다.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조금 약간 여러 가지를 선택을 좋은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는 이미 그 카메라 그 상태에서 화질이나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막 보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설정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찍었던 사진들 임의를 일부러 삭제하거나 없애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고요. 이 카메라 설정을 어렵게 바꿔놨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 초기화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설정 초기화 누르시면은 일반 처음 구매하셨을 때 설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설정 여러 가지 보시면서 해보시고 가장 맞으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두 번째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방법. 원래는 이 설정을 하면서 제가 원래 이거를 교육 자료로 만들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만
원래는 이 카메라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혼자 하셨을 때, 아, 이건가? 저건가?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시다 보면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핸드폰으로 다시 이 설정을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신다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설정을 하는 걸 하고 싶으신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은 그 남성사계시장 사업단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설정하는 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거를 조금 가장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설정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남성사회시장 사업단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사업단에서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저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정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있다 하더라도 궁금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촬영에 대한 설정은 다 끝났어. 기초적인 설정은 다 끝났어. 그러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내가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 좋아. 좋은데 난 이왕에 하는 거 조금 약간 세워놓고 잘 찍고 싶고 내 소리나 이런 것들 막 이런 막 먹는 먹방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팔고 있는 물건들 사진 촬영한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때 필요한 장비들 뭐 굳이 없으셔도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냥 컴퓨터로 있으시면 컴퓨터로 촬영하셔도 되고 편집하셔도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고 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중이니까 이렇게 카메라 어디다 올려놓고 뭐 이런 거 그립톡 이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거 여기 펜시점이나 문구점 가도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촬영하셔도 돼요. 근데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세워두시면 좋거든요. 정확하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워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촬영을 위한 준비 이거 조금 더 장비를 조금 사고 싶다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 약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드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이 장비, 부수적인 보조 장비들이 필요하다. 난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도 찍고 싶고 낚시하는 것도 촬영하고 싶고 뭐 여행 가가지고 캠핑하면서 이제 막 하는 것도 찍고 싶고 아니면 우리 요리하는 것도 찍고 싶다. 찍어봤더니 와 이거 지금 너무 흔들려가지고 영상을 못 쓰겠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떨림 방지나 아이폰 최신 핸드폰이 아니면 이 손떨림 이게 되게 심하게 보여서 영상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조적으로 좀 프로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좋은 촬영 혹은 간단한 장비들을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장비들 추천드려요. 자, 뭘까? 자, 유튜브 촬영을 위한 준비. 첫 번째, 아마추어 영상을 굉장히 프로가 촬영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짐벌. 요거 제가 짐벌을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짐벌을 그 강의할 때 까먹고 못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손떨림. 그 사진으로 생긴 거랑 똑같거든요. 저 오른쪽에 사진이랑 똑같은데 지금 이 장면이 뭐냐. 아이가 강아지랑 같이 바다에서 뛰어노는 거를 어른이 이제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핸드폰 들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막 찍다 보면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영상이.
그쵸? 나중에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 제가 뛰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덩덩덩덩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영상이 안정감이 없고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손떨림, 기본적인 손떨림이나 내가 뛰어다녀도 마음껏 뛰면서 촬영을 해도 흔들림 없이 만들어주는 짐벌이 있습니다. 이걸 짐벌, 스마트폰 짐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짐벌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이미 아이폰 아이폰 12 이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핸드폰에 짐벌 기능이 아예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고 갤럭시도 짐벌 기능이 있습니다. 네, 설정을 잘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갤럭시 노트나 이제 최신에 나왔던 갤럭시 상품들은 이 짐벌 그 설정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못 하시고 있어서 계속 촬영할 때마다 손 떨리게 촬영을 하시는 거죠. 미세한 떨림을 되게 잡아줘요. 제가 이렇게 숨 쉬면서도 제가 이렇게 팔은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서 이렇게 들고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하는데 이 짐벌을 만약에 촬영을 한다, 짐벌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브가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죠. 저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었는데 실제로는 영상이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 되어서 아쉽네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짐벌 영상을 잠시만요.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서 짐벌 효과가 있는 영상을 그리고 가만히 들고서 찍고 있어도 이게 되게 그 삼각대를 놓고 찍은 것처럼 고요하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던 건데 자 볼게요. 흔들림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제가 막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던 건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그 흔들림 없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시장을 한번 촬영을 했었던 건데요. 요게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잠시만요. 걸어 다니면서 시장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시장을 한번 가서 촬영을 한 건데요. 흔들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덜렁덜렁 거리면서 찍은 건데 짐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삼각대 같은 거 들고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런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많이 흔들리고 되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아이폰 미니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활용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짐벌 효과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손떨림 방지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갤럭시도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설정을 한번 핸드폰에 이거 영상 끝나고 나면 핸드폰 한번 보셔서 손떨림 방지가 있는지 그리고 영상 촬영 한번 움직이면서 해보시는 게 이게 짐벌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괜히 짐벌 효과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구매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구매를 하셔서 간단히 영상이나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네. 자, 그러면
자, 짐벌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짐벌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건 그 오즈모 짐벌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전용으로 되게 유명한 짐벌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뭐 상품 소개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한 1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되신다고 하신다면 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굳이 돌아다니는 거 찍지 않아도 된다. 걸어다니는 거 찍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을 만드시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져서 이런 거 자꾸 구매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유튜브 촬영을 위한 준비에서 고정해놓고 찍기 좋은 삼각대. 요거 이미 집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진 찍는 용으로 촬영을 처음엔 하시다가 나중에는 집에 그냥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잘 찾아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정말 9,900원부터 몇만 원짜리까지도 있는데 이 길이 조절되는 삼각대 길이 조절도 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삼각대를 갖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고정해놓고 촬영하기 좋은 미니 스마트폰 삼각대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브이로그라든지 인터뷰 또는 타임랩스 같은 것들 이렇게 타임랩스로 하면 시간의 흐름을 계속 촬영을 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상을 촬영하거나 단순한 뭐 공지 영상,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고정해놓고 찍는 영상, 혹은 한 곳에 멈춰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이런 영상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미니 삼각대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게 안정감이 있겠죠. 책 같은 거 놓고서 이제 고정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좀 쓰러질 위험도 있고 하니까 삼각대에 딱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니 미니 그 리모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리모컨 활용하시면 조금 더 촬영하시다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멈추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편집점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저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촬영 거기에서 받은 건데 여기 하나 부러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 바닥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리모컨이 있어서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카메라랑 이제 블루투스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케이스를 껴놓은 이 큰 핸드폰이어가지고 촬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정확하게 정면에 바라보게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촬영을 하셔서 정면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촬영을 하실 때 편하시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촬영을 하시다가 이거 별로다 하면 멈추고 다시 켰다가 멈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삼각대는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장비는 문구점에서도 아마 판매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이런 보조 장비가 하나 있으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꽤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러질 때까지 썼던 제품이라서 네,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이거는 조금 약간 그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뭔가 앉아서 촬영을 하거나 어느 실내에서 촬영을 하셔야 될 때 필요한 것들 일반 형광등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는 엄청 환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간접 조명 같은 거나 아니면 직접 조명 같은 것도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성비도 좋고 프로처럼 소리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렇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니
그 삼각대가 같이 길이 조절 삼각대가 같이 있고요. 스마트폰을 걸칠 수 있는 그 삼각대죠. 거기 위에 이제 마이크, 오른쪽에 마이크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는 이 LED 조명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좀 키높이가 조절되니까 간단하게 어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어서서 뭔가를 하시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소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들어갈 거예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만 녹화를 하는 건데 이 설정을 해놓으면은 저의 그 숨소리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LED 조명을 쪼였을 때는 실내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밝게 집중적으로 노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1인 유튜브 세트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전용으로 나온 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쾌한 생각이라는 곳에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조명이나 스튜디오 장비들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여기 상품이 뭐 그냥 가성비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유쾌한 생각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립니다. 저는 절대 뭐 광고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셨을 때 아, 나 이게 좀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한 걸 많이 사세요. 뭐 약간 동그란 링 조명 사셔가지고 눈 아래 이제 하얗게 막 동글동글하게 보이게끔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 모든 영상에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렌즈 낀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장비들로만 세팅을 하셔서 알고서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가성비는 좋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요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부수적인 장비 필요 없다고 하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요 세 가지 그냥 던져버리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유튜브 촬영을 위한 준비에서 초상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진짜 이 촬영하는 게 정말 흔해졌죠. 이 삼각대 들고서 돌아다니는 분 시장에서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촬영하러도 이제 들고 많이 오시고 그만큼 이제 영상 촬영을 아무나 일반인이나 그냥 초등학생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영상들을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특히 여행지라든지 식당 혹은 사장님들은 이제 점포에서 촬영을 만약에 했다. 손님의 얼굴이 막 들어갔다. 이거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들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조심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 기사가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미디어 파인이라는 언론사에서 이제 올라온 뉴스 기사인데요. 뭐 온라인 초상권으로 침해, 뭐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칼럼처럼 이제 작성을 해주신 게 있어서 좀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간혹 이제 초상권은 유명 연예인이나 이제 인플루언서 또는 스포츠 스타 등 흔히 공인이라고 불려지는 유명인들에 한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 초상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소송이나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저희 특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자신인 걸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러워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인터넷에 올라간 동영상이나 사진, 캡처본 혹은 전부 없애는 거는 불가능한 수준이고 뭐 가만히 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뭐 내 영상이 이곳저곳에 퍼질 수 있고 악의적으로 합성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확대된 저희가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되는 그런 저작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이거를 불법적으로나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 동의 없이 촬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문제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 그러면은 촬영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법적이거나 그 이기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너무 대놓고 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끔 나오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만약에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앉아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얼굴이 계속 저를 향해 이제 보이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영상들은 사용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그 부분을 모자이크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모자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편집을 할 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약간 이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을 포착을 해서 이제 계속 모자이크를 따라다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그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라서 웬만하면은 그런 영상들을 안 올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촬영을 하셨고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촬영을 하시거나 편집을 해서 올리시고 웬만하면 사람들을 대놓고 촬영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촬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조금 약간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조심해서 영상 촬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 보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촬영했을 때 보통의 그 일반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정을 해서 혹은 나만 촬영이 되게 혹은 내가 아는 지인들이 촬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촬영할 수 있게끔 혹은 내가 무언가 물체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콘텐츠 기획을 짜는데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튜브 촬영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편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잖아요. 자, 이렇게 편집하시면 되게 쉽고 재미있게 편집하실 수 있고 되게 멋있는, 핸드폰으로도 멋있는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촬영 다 했는데 편집을 완전 이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겠죠. 그러면 우리 편집을 잘해야 돼요. 영상 촬영 잘 못했어도 편집에서 막 효과를 막 주시면서 넣으면 정말 괜찮은 영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 될지 아닐지가 중요한데 이 영상들을 편집할 때 돈을 주고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촬영했으면 핸드폰으로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편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도 너무 아쉽죠. 저희가 만났으면은 오늘 촬영을 하고 다 같이 서로를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찍고 싶은 걸 찍어 오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걸 가지고 편집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대표로서 이 영상 촬영한 거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점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영상들로 이렇게 모아서 조금 재미있고 편집하기 좋은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 무료 편집 프로그램은 4가지 정도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되게 유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도 편하고 쉽게 하실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회원가입 하시게 되더라도 그냥 카카오톡이랑 연동시켜가지고 그냥 자동 그 로그인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바.
비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바 스튜디오가 있는데 비타 동영상 편집 어플이라고 비타라고 있는데 요것도 되게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있어서 이 템플릿을 활용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영상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 영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편집 어플이고요. 그리고 브이로거. 이 브이로거는 약간 감성적인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어, 나는 오늘 이런 곳을 가서 되게 멋있는 시간을 보냈어, 라는 그 일상을 보여주는 그 영상을 편집할 때 가장 최적화된 브이로거라는 영상 편집 그 어플이 있어요. 요 어플도 있고요. 블로는 약간 조금 되게 젊고 톡톡 튀고 조금 크기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좀 툭툭 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인데요. 이 블로는 좀 물고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되게 평가도 많이 좋고 지금도 많이 젊은 친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어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네마스터. 요거는 정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상인분들이 혹은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많이 편하게 쉽게 접하시는 그 영상은 편집 어플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유튜브 교육이나 이제 편집 교육을 시켜드릴 때 요 키네마스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편집하는 방식을 교육을 시켜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키네마스터는 조금 초보자분들이 편하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네 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다음 교육 때 요 네 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를 골라서 편집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하면 가장 되게 좋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영상이 될지 10초짜리 영상도 좋고요. 30초짜리 영상도 좋고요. 3분짜리 영상도 좋고요. 30분짜리 영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얼만큼 인기가 많은 영상이 될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요 어플만 잘 활용을 하셔도 정말 프로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화면 전환이라든가 음향 효과, 음악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료로 편집 프로그램 어플을 미리 받아두셨다가 다음 교육 때 저랑 같이 함께 이거를 재미있게 편집하는 기술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2회차까지 되었는데요.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유튜브 영상, 대체 어떻게 만들까? 유튜브 왜 해야 되지? 유튜브 어떻게 기획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유튜브 영상 촬영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촬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조금 더 쉽게 촬영하실 수 있고 어떤 구도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영상 촬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영상 촬영 준비했을 때 내가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떤 어플을 활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 미리 알고 가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무료 어플까지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냐? 3회차 때 유튜브 때는 못 찍어도 좋습니다. 마법 같은 편집의 기술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못 찍어도 좋다. 마법 같은 편집의 기술. 스마트폰 편집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편집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과 자막, 배경음악, 그리고 비디오 전환에 대한 효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영상 혹시라도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영상 할 때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걸 한번 보시면서 같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간에 3일차 때 뵙고 이 편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그 영상 교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댓글 이거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설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남성사계시장 상인회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거나 제가 직접 가거나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많은 질문해 주시고요. 댓글 남기시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상인회 쪽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두 번째 2회차 강의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